사장님들, 오늘은 이 강의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사업의 본질은 네트를 만들고 그 네트를 튼튼하게 확장하는 일입니다. 사업의 기본적인 소비자 그리고 파트너 이 두 가지를 만들면 되는데요. 사업의 기본인 소비자 구축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사람 만들기, 그리고 나서 소개받기, 이런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을 오늘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모실 강사님께서는요, 미모면 미모, 실력이면 실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강사님이시고요. 항상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현장을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화시킨 노하우를 모두 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미나 사장님을 모실 때 랜선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팀미팅을 스텝을 보시는 사장님들께서 너무 진짜 편안하게 맞아주셔서 오늘 강의가 되게 편안하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최신 가요인데 추억의 노래로 이렇게 장을 열어주신 우리 유미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림엑스 팀 하면 희한하게 정이 가고 그냥 좋아요. 왜냐면 사장님들과 아마 저희 팀은 연령대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많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최빈규 사장님, 박태원 사장님, 한무인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께서 나이가 어리신데도 정말 바르게 시스템 안에서 사업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존경스럽고 왠지 이 팀은 저희와 결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근하고 랠리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진짜 멋진 모습을 보고 제가 젊은 분들 만나면 리크루팅 할 때 되게 이 팀을 되게 티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주제는 소비자 네트워크 확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비즈니스 마인드와 연결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제 강의는요. 뭐 이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행동한 거 그냥 경험을 바탕을 해서 다 나눠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강의 후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제가 아는 것만큼 행동했던 것만큼 다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제목은 "소비자는 라인이다."라고 지어 봤어요. 어 호랑이 되게 무섭죠? 지금 PPT가 쪼끔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담임 스피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력 3 월이 3월 범띠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운이 제일 좋고 이 에너지 모두 사장님들께 모두 다 나눠 드리고 가고 싶어요. 어 소비자 네트워크장 그러면 왠지 관리만 할 것 같고 근데 저의 생각은 '소비자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라인이라 생각하면 STP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이 뉴스킨을 만나서 앞으로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이 사업으로 어떻게 삶이 바뀔지를 뉴스킨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라인으로 만나는지 아니지 단지 제품으로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깨어 있는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라인이다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OSR 챌린지에서 김미경 강사님이요. 말씀하신 건데 실제 필드에서 뛰고 그 경험으로 그게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전문가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주고 또 저와 함께 하는 파트너 사람께 나눠 주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제 경험을 나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를 뉴스킨에서 다 배우고 함께해서 너무 감사한 뉴스킨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나눠 줄 때 더 기쁨이 크고 나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뉴스킨입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일이든 작든 크든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잃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하던 일이 원래 CAD 엔지니어였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원래 혜태그룹 인사청무팀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 시스템에서 제가 청무를 많이 맡잖아요. 제가 원래 청무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살림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랑을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회 통념상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됐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때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제 비서실을 발탁이 됐다가 비서실에서 조금 잘 보여서 연구소로 다시 발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그 박사 뭐 엔지니어들 이렇게 전자공학을 이게 전공하신 분들에게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며 눈물, 콧물, 밤샘을 해가면서 그 기술들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는 기술 하나 배우려면요, 정말 힘들게 배웠거든요. 어 내가 그들보다 나아지면 그들의 밥그릇이 빡기기 때문에 진짜 나눠 주질 않아요. 진짜 너무 힘들게 배웠고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누스키는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그때 시절에는 정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하나 내가 이겨내고 버텨서 그 직업으로 제가 15 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혹시 여기서는 아마 김성호 사장님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령대가. 지금의 카톡처럼 그때 시절에는 버디버디 뭐 MSN 이런 게 있었어요. 다들 모르시죠? 예. 김성호 사장님을 아실 것 같아요. 강한 자 그때 제 프레임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이거를 회사에서 알았어요. 저는 거의 다 남자들하고만 생활했어요. 그 엔지니어들이 거의 다 남자니까 어 그때 조직의 진짜 그 서열도 느꼈고요. 진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남자들이 상사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배웠고 라인을 잘 서야 되는 것도 알았고 진짜 그 전쟁 그 뭐라 그러죠? 조직의 전쟁, 윗사람들의 전쟁에서 정말 왔다 갔다 별꼴이라고 하죠. 별꼴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걸 느끼면서 회사 생활을 했다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돼요. 제 마이스토리 잠깐 하자면 저는 인제 애가 인제 초등학교 갈 때는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인제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면 한 3-4일 정도의 되게 달콤한 휴가가 주어져요. 한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 밤새면서 매일 밤 일을 하다가 그 3 일, 2-3일 되는 시간에 돈을 쓰러 돌아다닙니다. 옷도 사고 백화점도 가고 친구 피부샵도 가고 못 만났던 동네 아줌마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시절에 친구가 피부샵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인제 갈바닉을 인제 처음 만나고 제가 거기서 데모를 한번 받고요. 그때부터 진짜 30만 원짜리 뉴스킨이 시작돼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나눠 주고 저 때문에 제가 입소문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눠 주고 이런 데서 재미가 늘렸는데 제가 갈바닉을 처음 상학생 때문에 만나면서 사실 제품이 좋기도 좋았지만 제품보다는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쪼금 살짝 들어오는 그 캐시백에 저는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큰 비전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요. 그 2만 원, 3만 원 들어오는 그 캐시백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고 저에게도 인제 회사를 그만둬 둘 수밖에 없는 회사의 일이 끊기는 그런 타이밍이 생겼어요. 그 타이밍에 제가 랠리에 초대되면서 그 랠리에서 진짜 뚜껑이 날아가서 제대로 알아보고 어 시스템으로 한 16년 2월 딱 지금 만 6 년이 됐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에 조인되기 전까지는요. 진짜 30만 원짜리 스폰서님한테 "어디 좀 가 주세요." 연결, 정말 연결만 했고요. 집에서 어 강의도 잘 안 듣고 그렇게 허술하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30만 원짜리 뉴스킬을 하는데 무슨 대가 지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되게 설렁설렁했어요. 그리고 저는 스폰서님의 7대 소비자입니다. 이거는 많이 스토리를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요 저희 스폰서님은 별명이 두더지예요. 파고 파고 또 파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에 스폰서님이 딸들 수학 과외 선생님이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애기 엄마가 피부가 좋아진 거를 보고 어 "뭐 썼냐."고 물었더니 "어머 누스킨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스폰서님이 생각나서 스폰서님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해드리고 제품도 사용하고, 그 좋아서 그 가해 선생님이 다시 엄마한테 소개를 하고, 그 엄마가 다시 두 살때 또 소개를 하고, 또 막내 동생한테 소개를 하고, 막내 동생이 그 옷가게 직원, 옷가게를 했었는데 옷가게 직원한테 소개를 하고, 그 옷가게 직원이 친구한테 전달을 하고, 그 친구의 친구가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래서 7대 소비자가 됐는데요. 스폰서님이 이 과정에서요, 제품만 전달한 게 아니라요, LOI를 모두 진행했고, 또 부산도 가고 창원도 가시면서 사업 설명을 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진짜 중요하고 내가 이걸 라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만약에 이 행위를 만약에 스폰서님이 안 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소비자에서 아마 사업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못 가졌을 테고, 저를 만나러 아마 어, 기름값을 어마무시하게 벌을 것 같아요. 톨게이트비. 제가 인천이 고향이라 안양에서 늘 많이 이제 지방을 다니는데 톨비랑 기름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러 매번 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본질을 이해한 지가 별과 몇 년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잘 살아왔느니 인맥이 그런 대로 되게 괜찮았거든요. 콜드를 안 하고 지인으로 처음에는 다 했는데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하면서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은 이제 허벌나게 하죠. 허벌나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는데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맥을 지금 제가 잘 알고 했다면 어쩌면 팀이 더 확장됐을 수도 있을 텐데, 배우긴 배웠겠죠. 시스템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네트워크의 본질을 이해하느냐, 진짜 가슴 속 깊이 진짜 내가 먼저 리크루팅이 되고 이걸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트워크 확장과 리크루팅, 그리고 레버러지로 돈을 버는 거를 내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절대 소비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소비자 한 사람을 라인으로 보고 사업자가 늘리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본질을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확장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가 늘리고, 사업자를 늘리려면 리크루팅을 해야 되죠. 리크루팅을 하려면 초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초대는 꼭 세미나 초대도 아니에요. 게이트웨이로 할 수 있는 데가, 일단 소비자가 제대로 구축되려면 동안방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직보피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곳이나 아니면 줌바디, 33 해실, 게이트웨이로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은 곳부터 초대해서 초대하면 될 것 같고, 또 초대를 하려면 내 마이스토리를 안 하면 안 되죠. 내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나처럼 이런 고민이 있으면 너도 한번 알아봐. 그리고 내가 뉴스키를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 점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실 점검을 남의 걸 해주기 전에 내 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 현실 점검이 정말 늦게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초반에 저는 먹고 살만 했거든요. 남편이 벌어주는 돈 있었고요. 저는 기술직이었고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 나이대에 비해서 되게 편하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유지비 별로 안 들고 벌었던 사람이고 애도 하나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뉴스킨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절실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제일 현실 점검이 제대로 됐냐면요. 2년 전에 코로나로 우리 신랑이 1년 반을 쉬면서 진짜 현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할 때도요, 내가 일을 못하고 신랑이 직장이 못 다닐 때 그거를 내 스토리를 남에게 설명하면서 내 현실 점검이 되니까 진짜 이게 다른 게 사업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사업 설명이 됐어요. 그때 내가 나중에 우리 신랑이 진짜 못 벌 때 내가 신랑 대신 내 가정을 책임지고 그동안 고생한 신랑 대신해서 내가 앞으로의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정말 뉴스킨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현실 점검 하나로 그때부터 조금 진짜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리크루팅이 뼛속까지 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 점검이 하기 전에
이걸 하려면 일단 데몬과 STP를 해야 되고 이걸 하려면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만나려면 약속 잡기가 먼저 돼야 되고 약속 잡기를 하려면 컨택이라는 걸 해야 되고 이게 사업 플로어예요. 컨택을 하려면 명단, 우리 사업의 기름가도 같은 이 명단인데 이 명단을 저는 이렇게 늘리는 법에는 콜드와 지인 방법이 있죠. 우리 SNS도 사실은 콜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SNS보다는 샷콜드나 생활 속 콜드 이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인은 나의 전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받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콜드로 소비자를 늘리는 방법에는요. 아, 사장님 막 이렇게 물어보죠. "사장님 콜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만 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기 전에요. 그냥 행동입니다. 콜드는 감각이에요. 제발 묻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제발 좀. 그냥 나가면 돼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콜드 같이 나갈 때 하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세요."예요. 문 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묻지 말고 내가 내 몸에 딱 체화되고 감각이 될 때까지는 그냥 해 봐라. 그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명함하고 쿠폰은 꼭 들고 다니고 이게 뭐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도요. 정신줄을 잠깐 놓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줌바디에서 우리는 이제 오프 미팅이 있거든요. 그때 아침에 고민이 되는 거야. '아 명함을 넣을까 말까.' 가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넣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이 뭔 일 있겠어.' 하고 저조차도 그 명함집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20분 정도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산에. 그래서 만나는 장소에. 그러고서 혼자 셀카를 막 찍고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니스키너 진짜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먼저 "사진 찍어 드릴까요?" 라고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딱 뉴스키너잖아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제가 명함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너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하필이면 이때 명함을 안 들고 나왔네.' 그랬거든요.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제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딱 올라가면 저희는 그 줌바디 티 알죠? 후드티 까만 거 막 입고 때로 모여서 우리 코치님들이 운동을 시켜 주세요. 이렇게 둥그렇게 서서 운동을 하는데 야 아줌마 부대들이 온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각자가 이렇게 막 모여요. 그래서 따라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 한 분이 되게 관심 가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빨리 명함 좀, 명함 좀." 했는데 제가 명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임지훈 사장님이 명함을 딱 주신 거예요. 그다음 날 3 분이 줌바디 등록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타이밍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줌바디 명함 따로 있고 메타 명함 따로 있고 뉴스키 명함 따로 있고 또 쿠폰 늘 들고 다니고 양자 쿠폰, 루미스파 쿠폰, 부스트 쿠폰 그리고 두피 쿠폰 요거 4 종류를 늘 들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정말 나타날지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나를 만나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줄 것. 그 사람은 나를 반길 때는요. 내가 뭐 하나라도 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반기더라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황선희 사장님 계신데 그분은요. 늘 많이도 아니에요. 딱 여기 라겐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란 3 개를 딱 넣어 갖고 항상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삶은 계란이 그렇게도 맛있어요. 그 따끈따끈할 때 가서 출출할 때 한 3-4 시쯤에 딱 가서 드리면서 소통을 하니까요. 만나는 분마다 이분을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이거 뭐죠? 오쿠. 오쿠에다가 5 시간을 구워서 항상 그렇게 홀드를 다니시는데요. 진짜 정이 많고 베푸는 거 좋아하셔 가지고요. 그런 분들께 사람이 붙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처럼 보이게. 사장님도 반대로 생각하면 꼬질꼬질 들어와서 진짜 쭈삣쭈삣 내미는 명함 내미는 사람한테 뭐 하고 싶을 질문하고 싶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딱 2초 안에 기선 잡는 거예요. 일단 먼저 들어가서 칭찬하면서 들어가고 뉴스키닝 거 밝히고 저도 처음에는요. 들어가서 옷 무지 많이 샀어요. 괜히 빙빙빙빙 돌다가 이것저것 사다가 저기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진짜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 하나 기다리는데 빙빙 돌다가 손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뉴스킨 명함 되면 기분 나쁘죠. 김 팍 셉니다. 일단은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뉴스킨입니다." 하고 같이 인제 명함 드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거고 매장 관리 뭐 미스트 뿌리고 복장은 이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건강 질문을 해요.
그 사장님께 "사장님 건강, 뷰티, 돈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다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가 건강이나 뭐 거기 정보 드릴 텐데 "전화번호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바로 010 하면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주거든요. 안 줄 것 같죠? 해 보세요. 많이 주세요 진짜. 의외로 어머 진짜 주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2천 안에 기선 잡고 들어가서 그분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 밝은 사람,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면 되고요. 한 번 갈 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찍어 놓고 꾸준히 갈 곳은 무조건 거기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많이 다니다 보면요. 왠지 들어가고 싶고 나를 반기는 곳이 있어. 어떤 데가 제일 반기냐면요. 가면 이렇게 작은 탁자 하나가 있고요. 의자가 두세 개가 이렇게 딱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진짜 먹잇감이 사랑방이에요. 거기는요 내가 안 가도 늘 아줌마들이 와서 차 마시고 가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면 무조건 사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냐면 오픈 마인드예요. 오시면 반갑고 차 한 잔도 대접하고 되게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가도 저도 몇 번을 들러도 차 주시고 물 주시고 앉았다 가라 그러고 자기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과정에서 마음을 얻고 소통이 시작되고 내가 누스킨 사업을 이렇게 제품만 디미는 게 아니라 내가 누스킨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고 어떤 임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계속 인식을 시켜가면서 소통이 시작되면 그때 쿠폰 비치를 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고객은 다 사장님 건데 쿠폰 비치 해도 될까요?" 하면은 거의 다 하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다 가 놓고 내가 들을 때마다 손님이 오면 주인 그 사장님이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요. 제가 나눠 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렇게 직접 나눠 주기를 웬만큼 자기가 매니아가 되지 않고는 이게 힘들거든요. 그냥 뭐 손님들이 와서 가져가면 모를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한두 시간 이렇게 있으면서 손님들 오면 거기서 주고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받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 이거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네. 관심 있네.' 이런 거를 은연중에 느낄 수 있도록 거기 사장님 장사하는 것도 도와주면서 손님들 이쪽 손님 받고 있으면 저는 저쪽에 손님 오면 저쪽 손님들 응대해 주면서 이렇게 그 가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명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단을 받으면 반드시 밖으로 끄집어내요. 거기서 케어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거기서 소비자 라인을 파는 거예요. 그분의 임상 확실하게 내 주고요. 그분의 소비자들을 다 밖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분과 굳이 연결시킬 필요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내그가 형성되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얼굴이 그동안 막 바뀌어 있고 몸도 바뀌어 있고 그 사장님한테 거꾸로 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반대로 그 후에 사장이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비전을 다르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샵에서 나온 명단은 밖으로 빼낸다는 거를 저는 이거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 거의 1대 4 라인 정도가 다 콜드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황선희 사장님 배지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백만장자 배지 같네요. 황사희 사장님하고 김정순 사장님하고 이렇게 다 콜드로 만났어요. 그 황사희 사장님은요. 그 미역 팔국에 건어물 파는 데 있죠? 경계역에 고향뜨락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분을 리크루팅 할 때 저도 많이 지나다니면서 여기 황사희 사장님네 그 가게가 그랬어요. 조그마한 탁자예요. 늘 가면 손님이 앉아 있고 늘 가면 물을 주시고 커피 타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갈바니 전단지 한 장으로 만났고요.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소통하면서 어느 날 사장님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장님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저는 이 한마디에 리크루팅했거든요. '아 이분 꺼내 줘야 되겠다.' 이 생각했고 진짜 실제로 투잡을 하시다가 전업을 해서 진짜 인생 걸고 저하고 인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때 그 마음으로 어 전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팀에서 산에를 갔는데 산에 올라가실 때 우시는 거예요. 장사하고 아침에 들어가고 장사하러 그 샵에 갔다가 집에 갔다 이 삶을 계속 몇십 년을 살다가 처음 산을 가신 거예요. 근데 산의 정상이니까 내려와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시는 거 보고 그때 정말 느꼈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저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짜 누스키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분을 믿고 또 이대 파트너 사장님 임원택 사장님이 나오셔서 열심히 지금 배우시고 있고, 이분도 같은 매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투잡으로 하시다가 거의 5년 가까이 한 3, 4년, 5년 그 가까이를 저희 톡방에 계셨어. 그런데도 사업은 안 하시고 그냥 투잡이라는 명목 아래 계시다가 진짜 이번에 마음 먹고 또 전업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정근 사장님은 제가 이제 샤콜드로 네일샵에서 만난 사장님이시고, 어, 처음에 제가 미용실을 갔다가 거기 샵앤샵에 있던 네일샵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냉담했고, 그런데 여러 번 갔고, 거기 쿠폰 비치를 하면서 그 쿠폰을 누가 가져갔냐면 그 미용실의 샵에서 한 헤어 디자이너가 가져가고, 사실 여기 김정수 사장님보다 그분이 먼저 대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매니아가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밑을 파니까 사장님도 한번 그 후에 이제 대본을 받게 되고, 홍천 랠리에 초대가 되면서 비전 보시고 투잡으로 하시다가 또 지금은 이제 전업으로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분 밑에는요, 거의 줌바에 아마 아실 거예요. 코치님들. 김순애 선생님이라고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완전히 줌바리 다 운동으로 똘똘 뭉치고 매니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콜드로 만나서 소비자로 한 명 한 명 2대 3대 내려가는 게 이게 진짜 소비자를 라인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5년, 6년 전에 강병훈 사장님의 강의를 한번 듣고, 강병훈 사장님이 그 바디바를 빨면서 주머니에서 비누 거품이 나면서 그런 강의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들은 날, 진짜 코트 겨울이었는데 코트에 바디바를 넣고 진짜 그때 콜드를 달렸어요. 그때 여기는 이제 신라 명가에서 하는 그 이렇게 커피 테이크아웃하고 빵하고 파는 그 브레덴코라고 있어요. 지금 역삼역에도 있는데 번개역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장님께 그 아시죠? 미스트 뿌리고 손에다 바디바 이렇게 우리 바디바 얼굴에 팩하듯이 하고 톡톡톡 뿌리면 이렇게 딱딱 치면 하얗게 딱 묻으면서 손 되게 부드러워지시는 거 아시죠? 그 바디바 데모를 하면서 리트머스도 하고 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어깨 그 뒤에 주방에 들어가서 어깨 밀고 하면서 유스스팬 들어가고 TR 들어가고 지금은요 5년 내내 정기구매 고객 매니아 고객이세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한테도 제가 사업을 전달했겠죠. 근데 뭐 마음은 있었지만 워낙 카페가 두세 개 갖고 있으니까 바쁘셔서 근데 이분의 따님이 유스끈으로부터 DM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기. 그런데 엄마 나 이런 DM이 와 하니까 그러면 너 몸이나 사람한테 가서 사업 배워라 하고 저한테 보내셔서 지금 사업을 저도 그 꿈에 그리던 20대 파트너 사장님이 생겼거든요. 되게 이쁘시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친구한테 사업 얘기를 해서 2대 파트너 사장님이 생겨서 지금 배우고 있고 아마 내일 모레 에이스 그룹 미팅에서 소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제가 처음 사업을 할 때 저의 첫 번째 라인이 우리 엄마였거든요. 그 엄마 밑에 이모가 미용실을 하고 계세요. 인천 주안에서. 근데 거기를요, 스폰서님하고요, 3년을 갔습니다. 매주 가서 거기 있는 소비자들 다 관리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모도 다 정기 구매로 쓰시고 거기서 매니아 분들이 몇 명 나오시고요. 그런데 거기 가는 길에 다른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한번 들렀는데 되게 냉담했거든요.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다가 한참 또 안 가다가 갑자기 여기를 들어가고 어느 날 우연히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타 때 그때 열정 뜨겁잖아요. 그래서 메타 때 그때 딱 들어가 가지고 플랜을 하고 보상 풀고 해서 메타의 기회로 BR 2000의 기회로 사업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교회 권사님을 소개를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콜드로 만난 분은 반드시 밖에서 빼서 만난다고. 그래서 이번에 TR라인티를 하시고 원래는 이제 두피로 만나서 두피 제품 케어하면서 TR이 들어가시고 TR로 3개월 동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만났어요. 이분 얼굴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되게 우울했거든요. 우울하시고 삶에 무기력하고 아이도 자폐라서 되게 우울했는데 TR을 하면서 몸도 바뀌지만 사실은 갈 때마다 얼굴이 밝아지시고 기운 차지시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리크루팅 하고 싶다 생각해서 지금 입문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제 조금씩 알아보고 계신데요.
이때도 저도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진짜 동안방에서도 초대라는 곳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잘 해내 주셔서 지금은 강의도 되게 많이 듣고 지금 점점 이제 사업적으로 제가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지인 소개로 이제 소비자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지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소비자 걱정은 사실 안 했거든요. 명단이 없진 않았는데 사업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인은 그렇잖아요. 내가 캐드 하다가 갑자기 뉴스킨 한다고 하면 근데 반대하거나 막말하는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었고 그게 뭐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미나야 나는 너처럼 못해. 넌 원래 잘하잖아. 원래 열심히 살았잖아."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뉴스킨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게 방향을 바꾼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 이제 한두 명씩 나오고요. 무조건 내 편 만들기가 되게 내 편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믿고 써줄 사람, 그리고 그 밑을 파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주고 져주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 변함없는 모습,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면 그분이 또 신뢰하고 소개 한 명이라도 더 시켜주죠. 그리고 갈 때마다 그분 만날 때마다 소개해 달라고 꼭 말하고 그러기 전에 꼭 보상을 풀어야죠. 그분이 혜택되는 모든 걸 풀었을 때 이분이 한 명이라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 만날 때마다 만나고 나올 때는 항상 다음 약속 정하고 바인더에 표기하고 그래서 바인더도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탱커랑 바인더 내 비서 다 들고 다니시죠? 네. 그 다음 약속 정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늘 관심 있게 매번 이게 뭐 한 달 안 가고 세 달 안 가고 그러면 점점 나중에 더 연락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지인들은. 그래서 생각날 때 틈 나는 대로 연락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번 제품이 들어가면 무조건 4차 관리는 기본으로 하는데 사실 말이 4 차지 TRIT 하면 12 번을 더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 임상 내주고 가는 사이에 갈바니, 양자, 현실 점검 보상 다 풀고요. 내가 초대할 곳 있으면 초대하고요. 그 관리를 하는 게 그분 뭐 어깨 밀러 가는 것보다 어깨를 밀면서 내가 그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걸 다 전달하는 거예요. 한 번에 전달할 수 없잖아요. 찔끔찔끔 뉴밍아웃 할 수 있도록 뉴스키나 될 수 있도록 누며든다고 하잖아요. 점점 스며들게 이렇게 지인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방 초대부터 제가 동안방에 거의 인제 제가 수석쌤을 맡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이제 주체가 되다 보니까 초대에 또 집중하고 거기서 거의 이렇게 분리된 대리점 제외하고 거의 15명 정도는 거의 매번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15명 초대한 중에서 회비는 내가 5천 원씩 다 커피값이다 생각하고 내주더라도 거기서 최소 한두 사람이라도 제대로 톡방에서 떼어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강의 듣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되게 성공한 거거든요. 첫 번에 초대해서 못 하더라도요.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3-4 번만 초대하면요. 그분들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누수킹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어요. 문화로 닫고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또 커리큘럼대로 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음. 그리고 다른 줌바디나 헬스클럽도 이렇게 시스템 참여로 게이트웨이가 충분히 되고 여기서 사업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인 소개받기 명단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요분은요. 진짜 이분이 아마 3대 소비자입니다, 저한테. 3대 소비자인데 이분을 만나기 전에 제 첫 번째로 만난 분이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그 오빠도 만나려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에 약속이 펑크가 나서 갑자기 그 동네 오빠가 생각나서 예전에 카스에 한번 댓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인천 가면 한번 연락할게." 그런 적이 있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만나서 제가 누수끼는 하는 거 보고 카스에서 계속 봐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업 설명하고 초대돼서 또 같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가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시지만 그리고 그분이 남겨 주고 가신 분이 당구장 여자 사장님을 남겨 주셨는데 제가 근데 그 둘 사이가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사이클 동호회에서 이게 몇 번 만난 사이인데 그렇게 명단을 제가
그냥 매주 가 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뭐 관리한다고 가고 뭐 여기 근처 왔다고 해서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되게 냉랭했거든요. 근데 계속 가고 들어 주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는 거 달갑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나를 이렇게 끝까지 내가 싫다는데도 놓지 않고 이렇게 와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고맙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사업을 알아보고 투잡으로도 시작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지만 그분이 또 소개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요분이에요. 이분을 또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분이 다른 분 소개하려고 간 치킨집의 사장님이에요. 우연찮게. 근데 이분은 그분이 하시니까 뉴스스팬 하나 사 주고 싶어서 사 드렸다가 저한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자기는 뉴스스팬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끈질기게 매주마다 만나자고 하고 대면 받아 보라고 하고 하니까 어 처음에는 싫다가 나중에는 인제 약정을 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기 뉴스스팬 약정을. 그래서 "뉴스스팬 약정을 끊으면 수수료가 나와요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위약금이 나와요." 그랬더니 저한테 유두리 없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술 먹고 1 시간을 저한테 훈계를 하는데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버텨내면 이런 사람 하나 내가 담아내면 '나 무조건 성공한다. 나 진짜 그릇이 커지려면 이런 분부터 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전화할 때마다 두근거렸지만 그때마다 전화통 잡으면 40 분, 30 분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훈계 듣고 근데 지금은요 랠리에 초대돼서는 다이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 다이아 보내준다고 엄청나게 소개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여기 또 사업 알아보시는 분 또 대전에 계신 분도 또 소개를 해서 같이 가서 이분은 또 자기는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갚는다고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저 진짜 도와주겠다고 이런 분도 나타나고요. 근데 그 라인을 만약에 제가 1 대라면 어쩌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아 진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돼?' 근데 그 2 대 파트너 사장님을 도와주려면 이분이 소비자니까 이분 담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어떻게든 하고 해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또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라인이라 생각하고 꼭 1 대가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 2 대, 3 대에서 나올 수 있고요. 5 대에서 나올 수 있고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라 생각하고 저는 조기철 사장님이 얘기하신 네모의 꿈, 안정적인 안내.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에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동안방 딱 2주 만에 요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안내만 하고 나머지 파는 건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조직이 좀 수가 늘을 때까지는 '내가 다 한다. 일대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두더지되고 파고, 파고, 파고. 깜이 아니면 소개받는다.' 이 마음을 의식적으로 항상 갖고 있고 이거는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사실 여기 드림맥스 팀의 우리 한문희 사장님한테 제가 어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무조건 다 하세요. 그냥 다 하세요." 밤을 새서라도. 아마 그때 한무희 사장님 블루 다이아가 됐을 때 그렇게 사업을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대한테 다 맡기지 않고 신경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결국은요 플래닛에 진짜 엄청난 도구거든요. 플래닛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선배 사장님들이 이렇게 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심에 우리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게 나왔었고 이번에 다시 나왔잖아요. 그때도 되게 많이 샀는데 많이 못 썼는데 진짜 이제는 사람 소비자도 만나면 이렇게 보상을 풀고 데모할 때도 펴 놓고 바디버든 얘기하고 양재할 때도 젊은 사람 만나면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하고요. 혼 얘기하고 우선순위 얘기하고 파이프라인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소비자를 그냥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를 만나더라도 이걸 주고 "저 만날 때마다 이거 들고 나오세요." 하고 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관리하면서 "피세요. 몇 페이지 피세요." 하고 이렇게 그림 보면서 내가 이게 다 이렇게 교육이 안 돼서 말로 못 내뱉을 것 같으면 그냥 피세요. 피시고 읽어 주기만 해도 이게 엄청난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랜을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포인트 리더 사장님들 그 톡방 못 본 데가 있는데 거기 조기철 사장님이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2022년 기본에 충실하자. 순서대로 진행하자. 서클의 180도 소비자가 몇 명인가." 이게 180도 소비자를 많이 늘리라는
많을까요? 아니죠. 뉴스킨으로 매달 재구매하는 소비자를 많이 갖자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 구축 탄탄히 기본에 충실하게 내 매장부터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주력이 TR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TR로 들어갔지만 무조건 브랜드 뉴스킨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저 앞에서 임상 3개월 동안 가신 분도요. 지금 3개월 동안 제가 하면서 사업 설명도 했지만 뉴스킨으로 모든 브랜드가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메타 전기 약정 들어가고요. 유스스펜 약정 들어가고요. 모든 제품, 화장품 다 바뀌었어요. 그거 바꿔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우리는 TR이 들어가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관리하는 거 귀찮다고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그분과 만나는 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걸 다 바꾸고 ARO를 걸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 돼요. 그 소비자에게 무조건 혜택인 거를 알려주시고 또 매기수, 동안방 토대로 관계 유지하면서 마음 소통하시고 이분들 생일 감사 카드 늘 보내주시고 저는 이 디테일한 거 요즘에 카톡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ARO가 진짜 자산입니다. 팔려 나가는 시스템 이거 만들고 이거를 많이 만드는 사장님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면 레버러지 돈을 버는 게 다 그쵸? 그래서 한 달에 내 것만 거는 걸 목표로 하시고 12달이면 48건입니다. 100포인트만 써도요. 거의 5천 GV예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 뭐 TR도 프로모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웬만한 직장인 받는 월급은 무조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불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요거 6대 5% 레버러지의 힘을 이게 진짜 이 밑에 읽어보니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냥 텅텅 빈 그 BR 리턴이 되게 기회인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독이 될 수 있어요. TR 2개로 독립해서 나가면요. 또 굶잖아요. 그러면 허허거리는 거예요, 또. 또 GV 귀신에 또 매달려야 되고. 그러기 전에 바로바로 이렇게 소비자 네트워크 확장을 진짜 탄탄하게 구축을 해서 누가 독립해서 나가더라도 그분 진짜 제대로 돈 벌 수 있게 후원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GV가 약하면요. 후원할 때도요. 내 거 하랴 후원하랴 마음만 분산되고 정말 가슴 쪼이면서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곳간이 차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을 게을리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아무리 SNS가 연결은 SNS를 하지만 결국은 만나야 돼요. 사람은 만나서 소통해야지. 이게 줌이 아무리 활성돼 있지만 이 사람이 만나서 피부로 이게 스킨십하고 이런 거는 절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다 이렇게 사업하는 줄 알았고 처음에. 근데 리더스쿨 다이님을 하다 보니까요. 활동 사진은 안 들어요. 죄다 다 줌만 올라오고 사업 설명만 하고 만나는 사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저도 의아했어요. 갈반님 밀고 있는 사람은 막 저만 어쩔 때는 막 밤미팅이라고 저만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줌으로는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사람을 안 만나는구나. 이걸 정말 내가 담임 미팅 밤미팅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SNS도 좋지만 연결까지는 하지만 사람 무조건 만나십시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감각을 쌓으세요. 성실과 이 실력을 이기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이라는 거는요. 줌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원치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진정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없다. 부동민 목사가 한 말인데요. 이거 제 냉장고에 항상 늘 붙어 있는 말이에요. 어떨 때 막 귀찮을 때 있어요. 저거 전달해 주러 내가 가야 돼? 그쵸? 그럴 때 많은데 그거 하나 갔을 때 진짜 하기 싫은 거 딱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 왔으면 어떨 뻔했어?" 막 이런 말 할 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사업을 쪼끔 하면서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제품 전달하고 그냥 무조건 바빴는데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나에게 뉴스킨을 전달받은 사람은 제대로 뉴스킨 알게 하고 싶다. 그 가치를 꼭 전달하고 싶다.' 하다 말아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제품까지는 꼭 쓰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진짜 자유를 얻게 하고 싶다. 이런 사명이 더 생기게 합니다. 몰입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다 오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저는 막 힘들 때마다 요거 꼭 되새기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도와주시면 안 되지. 이런 말을 내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 예습 복습한다고 1등이 되고 근면 성실하다고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성공의 비밀은 집중력에 있대요. 우리가 10년, 20년을 이렇게 몰입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룰 때까지는요, 몰입하시고 집중력 있게 진짜 몰입하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 할 수 없지만 그 끝까지 해내는 힘, 해내는 나를 믿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